마지막 날인 오늘 고향에 갔던 시민들이 울산으로 돌아오면서 오후부터 고속도로와 국도가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가 사라지는가 하면 간절곶 앞바다에서는 낚시하던 고무보트가 뒤집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인 울산 야구장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2014년이면 울산에서도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수리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오늘 11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울산 선수단이 14위를 목표로 연휴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철새 돌을 지은 태화강 3호 대숲이 철새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울산시가 울산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5년 새 5.5배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향에 갔던 시민들이 울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는 오후부터 차들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KTX 울산역. 온 가족이 다 함께 고향에 갔다 돌아오는 승객들로 붐빕니다. 모처럼 만나 가족들의 정을 가슴에 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또 같은 고향이라서 경북 김천에 가족들을 다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본가나 시댁 방문을 마치고 처가나 친정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추석 세고 친정 올라가는 길인데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힘은 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이제 친정 가서 애기랑 좀 쉬었다 오려고요.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고속도로에는 돌아오는 차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들어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주에서 내려오는 구간 등에는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 한 7km 정도 내남 쪽에 막혔고요. 지금 처가 갔다가 또 친척 어른들 인사드리고 내려온 길입니다. 하지만 지역 대기업들의 휴가가 평균 4, 5일, 최대 9일이 되면서 차량이 분산돼 극심한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울산을 빠져나간 차량은 12만여 대. 이 가운데 2만 대 정도는 돌아오지 않아 귀홀 행렬은 내일까지 계속되겠지만 혼잡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시민들의 염원인 울산 야구장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사가 끝나는 2014년이면 울산에서도 프로야구를 직접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야구장이 신설되면서 지난 8월 처음으로 포항에서 프로야구가 열렸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국민 스포츠인 프로야구 시대가 열리자 만원 관중으로 화답하며 열광했습니다. 울산 야구장도 첫 삽을 뜹니다. 201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298억 원을 투입해 12,000석 규모로 지어집니다. 주변에 문수구장, 문수수영장과 어우러지게 설계됐고 외야는 잔디 관람석으로 조성해 가족 소풍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외야 4,000석은 천연잔디 관람석으로 조성해서 가족, 직장 동료 등과 함께 피크닉을 겸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또 문수구장과 청춘의 못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2014년 3월 말부터 롯데자이언츠의 시범 경기 2경기와 정규리그 최대 9경기, 2군 경기 9경기도 열리는 롯데의 제2홈 경기장이 되는 겁니다. 현재 프로야구의 제2구장은 한화의 청주구장, 기아의 군산구장, 삼성의 포항구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다양한 야구장 활용 방안과 수익 모델 창출이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장군에 7면의 야구장을 짓는 등 전국적인 야구장 건설 붐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지만 2년 뒤 들어서는 야구장은 벌써부터 울산 야구 팬들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수리점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그 실태를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대기업 직원 40살 이모 씨. 얼마 전 오토바이 수리를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리점마다 수리비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 처음에 가니까 이제 엔진에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50만 원. 또 딴 데 또 가보니까 80만 원. 또 딴 데 가보니까 100만 원 부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125cc 스쿠터입니다. 같은 기종의 같은 부품을 교체한다며 오토바이 수리점 10곳을 돌았는데 수리비 차이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격은 뭐참 엔진 이상 없는 한 4천만 정도 일단 포함해가지고요. 차 교환을 하면 한 55만 원 받습니다. 60만 원 가까이 나오죠. 60만 원 가까이 나오면 80만 원 가까이니까. 이러다 보니 오토바이 수리를 자주 하는 음식 배달업체조차 적절한 수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의아해합니다. 이틀에 한 걸로 이래 가는데 집집마다 가격대가 다 틀리니까 우리도 어디 한 곳을 지정해가 좀 흐른 쪽으로. 원인은 부품의 유통구조. 자동차는 부품 제조업체가 부품값과 공인비를 책정해 놓지만 오토바이는 부품업체가 수리점의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공급가를 달리하는 데다 공인비 기준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하게 차이가 많고 두 번째는 무상에서 차이가 나는데 상세히 차이 나는 거는 공인 자체만이 없다고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전문가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대략적인 부품 가격을 파악한 뒤에 수리를 맡기고 가급적 단골 수리점을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라지는가 하면 간절곶 앞바다에서는 낚시하던 고무보트가 뒤집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추석 연휴 사건 사고를 윤주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구 무룡터널 입구 플라스틱 안전펜스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64살 황모 씨의 승합차가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전복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차량만 남아있을 뿐 운전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는 있고 사람이 없었거든요. 목격자 말에 의하면은 사고 난 다음에 그 같은 일행인 것 같은 사람들하고 타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갔는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절곶 앞바다에서는 낚시객 4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뒤집혀 45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고무보트가 높은 파도에 부딪혀 뒤집혔다는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선원들 간의 폭력을 피해 간절곶 앞바다에 뛰어든 베트남 선원 4명 가운데 실종된 1명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당시 3명을 구조한 울산해경은 실종된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조류 흐름이 빠른 데다 닷새나 지나 생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1일부터 대구에서 열립니다. 울산 선수들은 금메달 사냥을 위해서 추석 연휴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훈련 현장을 김규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선수들의 주먹이 쉴 새 없이 뻗어나갑니다. 실전을 방불케 한 훈련에 선수들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분위기도 다 좋고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금메달 10개를 목표로 한 효자 종목 역도 훈련장도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지난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48kg급 이선영 선수는 3관왕을 노리고 있고 우승 후보 영순위인 임정화 선수는 53kg급으로 체급을 올려 7연패에 도전합니다. 48kg 명상 못지않게 53kg 때도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한층 인기가 높아진 펜싱 선수들도 구슬땀을 흘리며 메달을 향한 열정을 쏟아냅니다. 연습량이랑 훈련량 이런 게 다 많이 있어서 전국체전도 좀만 더 뭔가를 잘해서 하면 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는 11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울산에서는 40개 종목의 952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가합니다. 지난해 15위를 기록한 울산 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40개 이상을 획득해 14위로 도약한다는 각오입니다. 하계 훈련을 통해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정신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어느 해보다도 남다른 정신력이 준비가 돼 있다. 정상을 향한 열정으로 선수들은 추석 연휴도 잊은 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 8월 지역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1.6% 감소해 소비 부문에서 양극화 조짐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남지방통계청과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고 있지만 중산층 이상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낸 국세는 8조 2천억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세수 실적을 보면 서울이 62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9조 4천억 원으로 2위, 울산은 3위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울산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은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철새 도래지인 태화강 3호 대숲이 철새공원으로 조성됩니다. 3호 대숲 주변 26만 제곱미터를 태화강 철새공원으로 지정한 울산시는 6만 5천 제곱미터인 3호 대숲을 11만 6천 제곱미터로 확장하기 위해 내년까지 수만 그루의 대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3호 대숲은 여름에는 백로 8천여 마리, 겨울에는 까마귀 4만 6천여 마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오는 2016년까지 163억 원을 들여 통합 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이에 따라 남구 신정동 남산 정수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통합 물 운영 센터를 건립해 수돗물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울산시가 울산시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7억 원이던 교부금은 2009년 44억 원, 2010년 67억 원에서 올해는 9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지원한 93억 원 가운데 30억 원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로, 18억 원은 학교 급식비, 17억 원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각각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울산 과학기술제전은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 평생교육 박람회는 울산시가 맡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은 최근 공동 주최했던 과학기술제전은 대부분 학생들이 참가하는 만큼 내년부터 교육청이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교육청이 주최했던 울산 평생학습축제는 울산시의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면서 울산시가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m에서 2.5m로 오후에 남해 동부 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다음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